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29일이 되겠습니다. 7월 29일은 이제 카스라 텍트 협약이 있었던 날이더라고요. 카스라 텍트 협약. 음, 뭐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혹시 저 카스라 텍트 조약에 의해서 어, 그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음, 글쎄 뭐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없기 때문에 뭐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겠지만은 음 근데 이것은 뭐 국가 간의 정식 그 조약은 아니었고 그냥 양쪽 그 실무선에서 뭔가 이렇게 그 논의를 하고서 그 메모랜덤을 남긴 그런 그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쪽 국회에서 그 비준을 받은 그런 그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런 효력이 있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지만은 뭐 어찌 됐든 어 뭐 그러한 그 메모랜덤이 있었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었던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이제 육군 장관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내각 총리 대신, 뭐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게 이제 지금의 이제 기시다 총리와 같은 그런 역할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입헌군 주제로 일본이 돼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천황이 이제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갖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그 권력 그 구조하고 일본의 그 지금의 권력 구조가 그때 당시의 권력 구조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천황의 그 권위 위치를 생각해 보면 어, 지금 일본을 그 대표하는 기시다 총리와 같은 그런 역할은 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러나 뭐 내각을 대표하는 그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스라죠. 가스라 타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혹시 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다 모르는데 이것도 육군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이게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일종의 그 뭐 밀담이라고 할까?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양국 모두 극비에 붙였다라고 이제 해서 사실은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가 1924년이 돼서야 이제 세상에 그 알려진 그런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국사 시간에도 이 카스라 테프트 조약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스라 테프트 조약에 의해서 뭐 마치 한반도의 어떤 운명이 결정된 것 같이 그때 당시 그렇게 배웠는데 음 물론 뭐 그걸 부정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저런 내용에 의해서 한반도의 어떤 그 운명이 결정됐다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그 애매해요, 사실은. 뭐 어찌 됐든 만국조선으로 가는 일종의 그 인제 어떤 여러 가지 그 사건 중에 인제 하나였다라고 인제 보면은 틀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카스라 테프트 조약이 인제 무엇이면 또 음 한반도 운명의 카스라 테프트 그 협약이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스라 테프트 협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카스라 테프트 뭐 협약 아니면 카스라 테프트 조약 그렇게 그 인제 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그 국가 간의 어떤 그 조약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합의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양국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지만은 음 그냥 서로 메모랜덤 형식으로 마치 그 한일 협정 때 김오이라 그 메모 같이 그런 형태의 얘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우리는 이제 흔히들 이제 그 한일 합방 즉 경술국치에 대해서 이 카스라 테프트의 어떤 이 밀약에 의거해서 이거에 의해서 뭐 재단이 예 돼서 그 조선이 그 일본에 이제 합병이 됐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 참 거기까지 제가 뭐라고 그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그 결과야 어떻든 간에 그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왜 조선이라는 나라를 놓고서 일본과 미국이 저렇게 찍고 까불렀는지 그렇게 만든 그 본인의 어떤 무능함 또 실책 이런 거를 반성을 해야지 그건 안 하고 왜 남을 원망부터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결코 내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남을 원망하다 보면은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역사는 또 되풀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잃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잃는 거예요. 응? 자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은. 자, 카스라 테프트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한 그리고 일본의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하는 문제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런 그 어떤 그 정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미 육군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글쎄 뭐 육군 장관이 뭐좀 맺은 걸 갖고. 그다음에 일본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 바로가 동경에서 1905년 7월 29일 당시 회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화 기록이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 말은 뭐 어그리먼트 뭐 협약 뭐 협정 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냥 회담한 내용이 이제 이 카스라테프트 밀약이다라는 게 그런 얘기죠. 이 기록의 내용은 미일 양국이 모두 극비에 붙였기 때문에 1924년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기록에는 서명된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것은 없었고 일본과 미국 간의 관계를 다룬 대화에서 각서만이 있는 것뿐이다. 메모랜덤. 그러니까 김오라 메모하고 이제 같은 그런 성격이겠죠. 물론 그 당시에 통치권자들이 그 메모를 갖다 그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유효한 것 같아 보이는데, 물론 이 박스라테프트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협의도 똑같은 그 이제 의미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각서에 따르면 일본 제국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며 미국은 일본 제국이 조선을 침략하고 한반도를 보호령으로 삼아 통치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참, 저 말을 보면은 사실 화가 나죠. 그들이 뭔데? 응? 일본과 미국이 뭔데 남의 나라를 뭐 보호령으로 삼고죠. 근데 이때가 벌써 뭐 아까도 봤지만 1905년이거든요. 을사조약을 체결할 그 당시에요. 응? 그러니까 이미 만국조선이라고 조선인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갖고 그냥 뭐 넘어가는 그 단계였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넘어가게 다 넘어가게 만들어 놓고 오히려 또 초한방도 안 쓰고 그냥 주듯이 이제 나라는 넘어갔는데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을 먼저 원망한다는 거. 물론 뭐 카스노 테프트 쪽이 잘했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화나죠.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부 미국 역사가들은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조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이는 미국이 일제에 대한 대한제국 침략이 협력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물론 뭐 그렇게 주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네? 이들은 테프트가 자신의 의견을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의견이라고 말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나 미국은 이미 조선의 자치 능력을 부정하고 일제가 한반도 지역을 지배하는 것이 미국이 이익에 들어맞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으며 카스라 테프트 밀약은 이를 재확인한 것에 네, 뭐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도 제국주의이고 일본도 제국주의였잖아요. 제국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저것 다 묶어갖고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나라가 제국이잖아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나를 뭐 넘겨주듯이 빼앗겨 놓고서 그거를 자꾸 원망하고 욕을 하면 이게 되느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부터 반성을 해야죠. 왜 그때 그렇게 됐는지. 왜 고종은 청나라를 끌어들였다. 일본을 끌어들였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종묘사직과 부귀영화로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정말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그때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한심하죠. 답답하고. 자, 이 밀약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배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 지배를 상호 양해한 일종의 신사협정이었고 이 합의로 대한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한 일제는 같은 해 11월 17일 조선의 을사조약을 강요했으며 미국은 이를 묵인을 했다. 뭐 그랬는지도 모르죠. 당시 동북아 상황을 볼까요? 만주를 둘러싸고 일제와 러시아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던 1904년 2월 일제는 조선과 한일 의정선을 맺는 동시에 아서항을 공격해 러일 전쟁이 발발을 했다. 러일 전쟁도 이 무렵에 일어났죠. 한일 의정서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중립을 주장하는 조선을 세력권에 넣기 위해서
1904년 1월 조선왕궁을 점령한 뒤에 같은 해 2월 23일 강제로 체결한 조약. 그러니까 어, 뭐 8월이 되면 이제 국치의 달인데 경술 국치의 달이죠. 제가 만국 조선 일지를 한번 쭉그 연대별로 일어난 사건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음, 어떻게 그 이제 조선이 흘러왔고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미국은 무엇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일목요연하게 나오지 않을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부 혼란으로 인해 전쟁에 힘쓸 여력이 없었던 러시아는 패전을 거듭하였다. 음, 사실 러시아도 이제 그 제정 러시아가 이제 결국은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이제 일어나서 러시아 제국이 제정 러시아가 문을 닫듯이 러시아도 막 흔들리고 있었던 때죠. 자, 일제는 1905년 5월 러시아 발트 함대를 침몰시켜 승기를 이제 잡았다. 예. 그 대한해협 이쪽 독도 그 해상에서 이제 발트 함대를 갖다 침몰시키죠. 정말 그 발트 함대가 어떻게든 그 탈출해갖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려고 결국은 뭐 많은 그 병력과 장비를 잃어버리고 일부만 블라디보스토크 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일 전쟁의 끝을 바라다 보던 즈음에 1905년 7월이라는 얘기죠. 5월에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까 뭐 얼추 끝나갈 무렵이죠. 미 대통령 루스벨트는 미국 육군 장관 태프트를 도쿄에 파견해서 일본 제국 수상 카스라 바로와 비밀 회담을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카스라 태프트 밀약은 일 총리 카스라와 미 육군 장관 태프트가 1905년 7월 27일 회동에서 나눴던 대화 중 기밀로 분류된 대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참 씁쓸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카스라 태프트 조약이 뭐 정당하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 조선도, 조선도 책임이 크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를 했으면은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서 합의된 내용을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전반에 관한 논의. 카스라는 동아시아 평화가 일본 외교의 근본적인 원칙이며 이러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일본, 미국, 영국 간의 협조가 있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 대한 논의. 캡트는 미국과 같이 강력하고 일본의 우호적인 나라가 필리핀을 점령하는 것이 일본의 최선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카스라는 일본은 필리핀에 대한 어떤 공격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선에 대한 논의. 카스라는 러일 전쟁의 직접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조선이었다며 일본이 조선에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조선은 또다시 다른 세력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 러일 전쟁을 일으켰던 것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경솔한 모습을 보일 것이므로 조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러일 전쟁의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카스라는 조선국이 일본과 다른 나라 사이에 전쟁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게 하도록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며 이는 일본의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테프트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보호권을 갖는 것이 동아시아의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글쎄 우리가 그 아관파천이라는 말을 듣듯이 사실은 그 팔관파천이라는 아관파천일에 팔관파천이라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러시아 아라사죠 그때 당시 아라사형 그 대사관으로 파천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거기서 봐줘줬으니까 그걸로 간 거지. 8개 나라에 타진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거절당하고 저기 가서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조선은 또 다른 세력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 러일 전쟁을 일으켰던 것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경솔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뭔가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귀책이 그 조선에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끌어들이고 저기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끌어들여진 나라끼리 또 갈등하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이 나라하고 싸우고 저 나라하고 싸우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냥 일본이 그 장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혹자는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이 러시아가 자꾸 이제 부동항을 찾아서 남하를 하니까 이 러시아 세력을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영국이 와서 거문도까지 점령하고 그
남한은 러시아를 그 견제하느라고 그런 일을 이제 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해양으로 내려오는 그 러시아 세력은 일본이 막고, 그다음에 대륙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러시아 세력은 조선이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조선이 그 역할을 못하고 여기 끌어들이고 저기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에이 모든 것을 일본이 맡아라 해갖고 어 그 이제 그 이제 조선의 어떤 그 조선 그 우리 그 한반도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돼서 흘러간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것도 일면 타당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때 조선이 우뚝한 힘을 이렇게 내 보이면서 걱정 마라. 여기는 우리가 다 책임져 주마라고 했으면은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죠. 뭐 미국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의 그 남한을 걱정하고 견제하려던 그런 그 세력의 나라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일본이 한반도로 이렇게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어? 물론 뭐 역사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해봐야 다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가정은 없지만은 지나간 과거를 냉철히 분석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지. 그냥 자꾸 역사에 분치나 하고 남 원망이나 하고 그러면 그 역사는 다시 반복이 된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테프트는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외적으로 말했다. 즉, 루즈벨트 대통령까지 이렇게 동의가 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각서의 요지를 볼까요? 필리핀은 미국과 같은 친일적인 나라가 통치하는 것이 일본에 유리하며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어떠한 침략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뭐 그러나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필리핀까지 나가죠. 일본이. 뭐 그때하고 이때하고 또 다르니까. 그다음에 극동의 전반적 평화 유지에 있어서는 영미일 삼국 정부의 상호양해를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자, 영미일. 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영국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영미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 세력을 이제 견제하는 그 또한 그 적대적 관계, 대척점에 있는 그 세력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하는 것이 러일 전쟁의 논리적 귀결이고 극동 지역이 평화에 직접 공헌할 것으로 인정을 한다. 예, 뭐 그렇게 그건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거겠죠. 자, 결말을 보겠습니다. 이 비밀협정은 20세기 초 미국이 대동아시아 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포츠모트 강화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미 조선의 자치 능력을 부정하고 조선은 또 다른 세력과 조약이나 협정 등을 맺어 러일 전쟁을 일으켰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경솔한 모습을 보일 것이므로 조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러일 전쟁이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카스라 데프트 미력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글쎄요. 참 굉장히 그 뼈아픈 지적인데, 음, 그때 당시에 그 소위 그 패권, 강대국에 비친 조선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배제한 일본은 같은 해 제2차 영일동맹과 포스모스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세계 열강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흘러간 거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 보호조약을 통해 간단히 조선이 외교권을 빼앗을 수 있었으며 미국은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어쩌라고 그러네요. 네, 결국은 힘이 없으면 난도질 당하는 것이 그 국제 정치의 어떤 냉혹한 잣대고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세계 호랑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에는 이미 호랑이가 다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이 호랑이의 날도 지난해 방송번호 246번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이상 카사라 테프트 조약안이 그 협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면 한민족 스스로의 잘못과 책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거나 천착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참 이건 역사를 보는 큰 그 과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채찍질하여 스스로를 혁파하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호랑이가 아니고 병든 고양이가 아니면 늙은 독수리가 아니고 늙은 참새가 역사를 새롭게 쓸 수는 없는 거죠. 병든 고양이, 병든 호랑이, 뭐 늙은 독수리, 늙은 참새 이런 존재는 역사를 새롭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힘 있는 호랑이, 힘 있는 독수리, 나아가서 힘 있는 고양이, 힘 있는 참새가 이리저리 휘젓고 다닐 때 그때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내일은 제 우정의 날이고, 그 우정의 날도 방송번호 247번으로 지난해에 방송해 드렸습니다. 요 주소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카스라텍스 미디어를 비롯해서 몇 가지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